안녕하세요. 딸 쌍둥맘 봄플입니다. 오늘은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서 출산을 하면서 꼭 필요한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임신 출산을 준비하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돈인데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돈이 나갈 일이 정말 많이 생긴답니다. 네, 현실에 더욱 맞닥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쌍둥이 출산 비용, 태아 보험 준비, 그리고 4인 가족 생활비 아끼는 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나름 알뜰살뜰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팁을 공유할까 합니다. 첫 번째, 쌍둥이 출산 비용 한번 볼까요?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큰돈이 딱 나가는 시기예요. 출산 비용은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로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출산 비용은 총 200만 원 초반이었어요. 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좀 적게 나온 편이거든요. 이 금액 구성을 볼까요? 저는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고 아이들은 이큐나 인큐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출산 후 1인 병실에서 4박 5일 쉬고 병원 내에 조리원으로 넘어갔어요. 조리원에서는 일반실에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추가 서비스로 경락과 모유 마사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금액대를 보면 제왕절개 수술 그리고 4박 5일 입원비가 약 100만 원 초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로부터 배우자 보험, DB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가입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건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병원비 7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낸 수술, 입원 금액은 20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조리원 일반실 일주일, 쌍둥이 추가 요금이 더해져서 약 1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사실 조리원비가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알아보실 때 다 알고 정하실 텐데요. 출산 후 고생한 엄마가 편하게 조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를 무조건 따지며 정하진 않거든요. 저는 병원 내 조리원의 평이 괜찮았고 남편은 잠은 집에 가서 잤기 때문에 일반실 정도가 저에게는 적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아보험 어떻게 잘 들 수 있을까요? 태아보험은 어쩌면 문제없이 들을 수는 있어도 쌍둥이 보험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보험사별로 인수 조건도 조금씩 다르고요. 보험사가 쌍둥이 보험 고객을 선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저희는 임신 20주 후반에 메리츠와 롯데손보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애들 보험료가 총 17만 원 정도 나가요.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보험 자체가 상품이 괜찮아서 남편과 의논한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종합보험사를 하시는 분께 들었는데 모든 보험회사를 조건에 맞게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쌍둥이 태아보험을 들려고 하면 먼저 쌍둥이 태아보험 심사를 거칩니다. 이 심사는 정말 필수인데요. 이때는 일반적으로 의사소견서, 산정기록지, 기형아 검사 결과지가 필요해요. 이런 조건은 심사받을 보험사에서 다 알려줍니다. 이때는 병원에 말해주면 서류를 떼주는데요. 아래 정보를 꼭 다 확인하셔야 돼요. 누락되면 보험사에서 승인이 거절되고 또 병원 가서 돈 주고 떼야 합니다. 저도 또 떼서 다시 서류를 넣었어요. 너무 번거로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쌍둥이 여부, 시험관 여부 및 이유, 자궁 경부 길이, 육모막 개수, 태아 산모 건강 상태가 나와 있어야 하고요. 산정 기록지에는 만약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얻었는데 다른 병원을 다니셨으면 담임 병원에 모두 다 산정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정보는 현재 주요 보험사별 태아보험 상품이에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꼭 미리 보험사를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쌍둥이 태아보험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유산 방지 주사 유무나 16주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도 있고요. 1차, 2차 쿼드 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어요. 태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제왕절개 등 산모 관련 특약을 꼭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세 번째, 4인 가족 생활비 아끼는 법. 두 아이가 있는 집 생활비가 궁금하신가요? 쌍둥이 육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우미를 쓰는 것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더 배로 들고 부담일 수가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남편이 외벌이로 네 가족이 지내고 있는데요. 일단 도우미는 아예 쓴 적은 없고 시댁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 굉장히 큰 힘이 된답니다. 저희는 작년 3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체계적인 적금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5월부터 제가 돈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초반에 소비 시스템을 잘 구축해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아끼고 모아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집의 매달 필수 고정 지출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금액은 따로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이렇게 해두면 집안의 돈의 흐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저축의 계획이 딱 잡히게 됩니다. 먼저 매달 초에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는데요. 남편이 모든 집안의 필수 지출을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아파트 공과금, 집 대출금, 남편, 그리고 쌍둥이 보험금, 유류비, 자동차 보험, 가끔 발생하는 카드값, 남편의 생활비까지. 저희 집의 총 필수 지출은 190만 원 정도입니다. 돈을 모으시는 분들을 보면 차가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일단 아이들 그리고 남편 일 때문에 차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필수 지출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와 아이들 수당까지 한 달에 총 130에서 120만 원의 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 기저귀 값은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여기서 실질적인 저희 집 생활비, 식비 등은 60만 원이에요. 아이 물품 같은 경우는 분유가 가장 큰 금액이고 기타 생활비를 이 돈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은 경조사비, 가계 비상금, 정기적금, 연금 펀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소한 저축 방법을 습관화하기인데요.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사소한 저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모이면 꽤 쏠쏠하더라고요. 아이 물품은 대여 있었습니다. 웬만한 큰 장난감, 의자 같은 거는 대여하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에요. 잠깐 쓰는 아이들 물건들을 사는 것도 낭비고 집이 번잡해지는 것도 싫거든요. 쿠팡 최저가를 너무 애용하는데요. 시간제 할인을 하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 판매는 당근을 정말 애용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제가 판매한 금액만 해도 거의 40만 원이 넘는데요. 이 돈으로 가게 비상금이나 외식비로도 쓰고 매우 쏠쏠했어요. 식비와 이유식 재료를 함께 하는데요. 저는 이유식을 항상 해먹이는데 아이들이 워낙 소량으로만 먹기 때문에 이유식 재료로 쓸 것들은 다시 저희 부부 식재료로 활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습관화하기입니다. 저는 사실 계획적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이 아이 낳고 처음이에요. 좀 부끄럽긴 한데 지금은 제 스스로 돈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저 혼자 벌어서 저 혼자 쓸 때보다 지금이 돈을 더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 어플, 쑥이 가계부 이렇게 3개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 소비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저축에 대한 동기가 강해져서 요샌 가계부 쓰는 재미를 붙이고 있어요. 2021년 6월까지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지금 저축의 흐름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집집마다 워낙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심스럽게 저희 쌍둥이네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봄풀림왕과 함께 알뜰살뜰 돈 모으기 함께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